조선일보 2026년도 2월 5일자 기사입니다. 자식 둘 합쳐도 내 월급 반도 안 돼. 퇴직 앞둔 대기업 아빠의 한숨. 참 나무 일이 아니네요. 벌어진 격차, 멀어진 세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등장.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이 더 많고 자식들이 더 없죠. 그리고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잘 둬야. 요새 대기업 임원 59씨는 두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올해 서른인 장남은 2년 전 중소기업에 들어갔지만 세금을 뗀 월급이 300만 원이 채 안 된다. 차남은 대학 졸업 후에 취업에 실패해서 대학원에 갔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이 월 50만 원 남짓이다. 두 아들의 소득을 합쳐도 이 씨가 한 달에 혼자 버는 돈이 세후 1,400만 원으로 3분의 1도 못 비친다. 지 아빠는 1,300만 원씩 한 달에 버는데 아들은 세금 뗀 거 300만 원 벌어오고 또 그다음 아들은 취업에 실패해서 대학원 다니면서 50만 원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밖에 나가 따로 사는 두 아들 월세를 140만 원을 내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정년퇴직이 이 씨는 25년 전 내 초봉이 3천만 원쯤 됐는데 아직도 그 수준에서 크게 오른 것 같지 않다며 곧 은퇴인데 자녀들 독립은 어떻게 지원할지 큰 걱정이라고 했다. 자기들끼리는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칸가루 가족이 이러는 거예요. 부모가 다 데리고 살잖아요. 그럼 집값이라도 안 나가죠. 이 씨는 1991년 입사 후 조기 퇴직한 아버지를 부양했다. 경비원이던 아버지에게 매달 30만 원 용돈을 드렸다. 이 씨는 그때는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한 자식 몫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부모를 모셨던 기성세대가 이제는 다 큰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다. 저성장으로 자녀 세대 소득이 정체되면서 경제적 독립 시기가 크게 늦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중장년 세대는 연공서열이라는 보호막에서 임금을 차근차근 늘리며 청년층과 소득 격차를 크게 벌이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소득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8년 새 2배나 벌어진 세대 간 소득 격차.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 임금 격차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2010년대 초반까지 급여나 처우가 괜찮은 신규 일자리가 많았던 데다 60세 정년 의무화 전이어서 실직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40대 50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 정년 연장이 복귀하면서 실질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주변에 우리는 뭐 70대 80대예요. 우리 남편도 85세고 80대고 그런데 이제 그 뭐 40대 중반에서 50대가 자식인데 그들이 참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을 잘 투자했을 때 그것이 뭐 해서 어떤 정도로 안정적인 집을 갖게 한다거나 그런 것에 큰 도움이 되죠. 예전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친정 부모님이 강남에다 집을 사주신 것이 평생 그것도 대출 받아서 그걸로 또 딴 상가를 사거나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부모 도움 없이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도 고생을 덜 한 이유가 부모가 집 사는데 이렇게 도움이 된 거지 집 사느라고 허리끈 졸라매고 그 고생하는 거에 좀 덜한 것은 좀 도움이 됐고 지금도 이 자식들이 집을 하나 우리 자식 같은 경우는 부모 이론 한 장도 오히려 부모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는 부동산만 갖고 있지 무슨 뭐 크게 수입은 없죠. 근데 그래도 노인들이 재산은 많아요. 재산은 되게 우리 동네들 보면은 예전에 뭐 정년퇴직한 뭐 7, 80대 된 노인들이 압구정동에 재개발해서 새로 새 아파트로 들어가려면은
10억을 내놔야 된대요. 다시 그 새 아파트를 헌 아파트 그 주고 새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집 짓는데 그 집을 10억을 더 내놔야 되고 심한 경우는 뭐 100평이 넘는 그런 경우는 뭐 100억을 가까이 내놔야 된다니까. 그 집을 팔아서 뭐 줄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요. 그렇게 노인들이. 그렇지만 이제 수입은 없고 집 한 채 가진 그런 노인들이 많은데 그 집값이 이제 압구정동도 같은 거에 한 50평이면 한 100억은 넘겠죠. 100억. 근데 거기 그것을 또다시 하려고 그러면은 10억을 내놔야 되는데 그 노인들이 뭔 돈이 10억이 어디 있어요.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 간의 임금 격차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2010년 전 초반까지 급여나 처우가 괜찮은 신규 일자리가 많은데다가 60세 정년 의무화 전이어서 실직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40대에서 50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 정년 연장이 본격화하면서 실질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봉급 받아가지고 직장만 하는 건 엄청난 지금 같은 건 힘들어요. 우리 세대에서는 그전에는 대출도 감고 전세 안고 뭐 사놓으면 또 집이 뛰고 그러니까 두 채 세 채 가지면 엄청난 돈을 벌어줬죠. 그게 부동산 투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한 45년 50년 된 집을 새 집을 3년 된 새 집을 사가지고 지금 45년이니까 거의 50년 된 집이죠. 이사 가지 않고 그걸 45년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자식 세대에서는 자식 세대에서는 뭐 수입은 저기 부모보다 수입은 좋을지 몰라도 재산은 부모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노인들이 우리 동네도 보면 강남인데 우리 동네는 오래 전에부터 한 40, 50년씩 살은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 뭐 외제차고 나간 자식들은 벌이는 괜찮은데 뒷돈은 노인들이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오래 일할수록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가 세대 간 소득 격차를 키우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인 협회에 따르면은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신입 직원이 2.95배 달한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비율이 1.6배에서 1.7배다. 오래 근무하면 봉급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회사에 따라 달라요. 유럽 선진국이 세계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걸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시간이 가면 월급이 오르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우리 자식이 엄마 많이 벌면은 많이 적자가 나고 적게 벌면 적게 적자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뭐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국가에서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뼈 빠지게 일해서 많이 벌어서 다 국가 세금으로 갖다 바친다는 거지 그게.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한 번 입사하면 직무 숙련도와 상관없이 버티며 오르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에서 청년들이 발버둥 쳐도 기성세대와 소득 격차를 줄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저성장의 청구서 2030이 독박 썼다. 전문가들은 연공서열제라는 제도적 요인 밑바닥에는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저조성장이 깔려있다고 지적한다. 대기업 인원 이씨가 입사했던 1990년대 한국 성장률은 6 내지 10%가 오갔다. 기업은 매년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대거 뽑고 임금도 두둑이 올려줄 수 있었다. 나는 우리 남편이 50세 퇴직을 해가지고 뭐 Y기업 저 이사로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이 강남에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직장만 잃은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그런 우울증이 오고 뭐 그게 당장 대학생이 2이나 됐는데 그것을 저기 그 뭐 퇴직 23년 근무했던 퇴직금을 Y기업에서 뭐 23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하도 봉급을 적게 주는 회사라 그 2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지금 봐도
누가 아무도 안 믿어요. 그 회사에서 이사 봉급이 퇴직금이 2억 2천만 원이라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한 몇억 받았을 거라고. 어디 뭐 2, 3억 정도는 받지 뭐 2천만 원 준 회사가 어디 있겠냐. Y기업이 그렇게 줬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이제 부모 친정 부모가 이제 집 사준 것에다가 뭐 이렇게 뭐 좀 대출도 안고 전세도 안고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두 채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남편한테 뭐 조그만 사업을 하나를 해줬는데 다 말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가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남편의 투자했던 돈의 절반만 받아가지고 내 전공을 살려서 사업을 벌려놨는데 우리 남편 이사 봉급에 한 5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하나를 더 만들면 더 좋겠다 싶어서 대출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사무실 하나 계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 이것을 사무실 비용이 뭐 보증금에다가 임대료 하면은 차라리 이게 은행 대출이 있는 거 싸고 사버리세요. 그래서 아 계산해 보니까 아 그게 더 싸게 맥히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사가지고는 거기다가 이제 내 전공 분야를 하나 서울 송파에다 하나 놓고 하나는 경기도에다 하나 상가를 사서 놨는데 거기가 국철이 생겨버려요. 국철이 생기고 첫 달부터 대출 이자 내고도 돈이 남는 거예요. 첫 달부터.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봉급 그때 당시는 봉급쟁이보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리 남편은 소규모 뭐 사업장을 벌려는가 확 다 망해버리고 권리금 전세 보증금 다 날려버렸는데 나는 그것의 절반 우리 남편이 투자했던 절반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대학생이 둘이니까 내가 보름에게 살려야 되는데 내가 가장 역할을 하는데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돈을 버니까 차도 새로 바꾸면서 애들 대학 둘을 보내면서 남편 이사 봉급에 하나를 하는데 5배가 들어오니까 또 하나를 더 늘려서 근데 그 상가가 국철이 생겨보니까 상가를 산 거에 돈을 또 벌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만 제대로 잘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 사업을 그대로 한다면 지금은 Y기업 장회장 놈들이 방해를 쳐서 그것도 있지만 또 그전처럼 상태가 좋은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애도 낳지 않을 뿐더러 뭐 소비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맞질 않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만약에 부동산 안 팔고 그대로 뒀더라면은 상당히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성장 청구서 2030이 독박섰다. 전문가들은 연공서열제라는 제도적 요인 밑바닥에는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저성장이 깔려있다고 지적한다. 대기업 임원 이씨가 입사했던 1990년대 한국 성장률 6 내지 10% 같다. 기업은 매년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대거 뽑고 임금도 두둑이 올려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성장률은 3년째 1 내지 2% 사이에 머물고 있다. 뭐 5분 9초에 종료한다라네. 성장판이 닫히자 세대 간 소득 격차가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성장 파이가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기성세대의 몫을 지키고 청년세대의 몫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인 것이다. 양준석 카톨릭대 교수는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들은 재직자의 고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신입 초임을 억제하는 손쉬운 선택을 해왔다. 성장 둔화기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은 진입장벽을 높이고 어렵게 진입해도 낮은 임금에 머물게 하는 이중 형벌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볼 때는 요새 젊은 청년들이 뭐 아르바이트 하든 뭐를 하든 자기 생활을 좀 축소시키고 이 뭐 그 자기가 생활비를 이렇게 좀 축소시켜서 부동산을 조금만 소규모라도 부동산을 사고 자기가 번 돈을 거의 80%를 부동산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그걸 하나 잡는 게 나는 좋다고 봐요. 부동산을 우리 애들은 뭐 돈 한 푼도 우리는 보태준 적이 없고 뭐 우리가 죽으면은 이제 뭐 좀 그지 뭐 우리는 지금 기촌해가지고 서울집 임대 놓고 와 있는데 Y기업이 하도 돈줄 재고 뭐 임대료를 못 놓게 만들고 장난치고 그 집을 뺏기 위해서
어, 그 지하철 2분 거리에 있으니까 그 아파트 지려고 그걸 뺏기했어.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인데 그걸 아무리 돈 많이 준다 해도 아파트 짓는데도 안 팔았어요. 그 지금 한 45년, 50년 다 돼가네요. 어,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 여기서는 자급자족하고 귀촌해가지고 우리 먹거리는 여기서 나오는데 어, 이 그것을 만약에 팔고 나왔더라면은 그 상당히 우리가 손해 봤을 거다. 여기는 농가주택 그냥 2,300평 땅에다가 거저 그냥 100년 된 농가주택 그냥 와서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도 수리도 안 하고 그냥 뭐 욕조하고 변기 세면대만 바꾸고 싱크대만 바꿔서 그냥 이렇게 하고 가서 날마다 땅 파고 여기서 무공에 저기 농사 진 걸로 먹고 사는데 뭐 그 서울집을 안 팔고 왔기 때문에 세금은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것이 다음에 자식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저들이 벌어서 그렇게 그런 강남에다가 집을 살려면 힘들 텐데 그래도 이제 부모가 전략하고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걸 팔아서 안 하고 여기서 땅 파고 사는 덕분에 자식들한테는 자기들이 무슨 뭐 한다고 평생 돈 번다를 그게 되지 않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맞벌이 하니까 뭐 또 나름대로 또 적은 아파트들도 사더라고요. 둘이 맞벌이해서.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오늘 조선일보 자식 둘 합쳐도 내 월급 반도 안 돼. 퇴직 앞둔 대기업 아빠의 한숨. 우리 동네도 보면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들보다는 뭐 재산 더 많이 가진 건 사실이에요. 뭐 자식들이 지금은 우리는 한 푼도 못 벌고 그냥 땅 파서 먹고 살지만 그래도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보다는 더 든든한 건 있죠. 뭐 조선일보 자식 둘 합쳐도 내 월급 반도 안 돼. 퇴직 앞둔 대기업 아빠의 한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가슴이 와닿네요. 오늘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뭐 이제 똑같이 똘똘한 집안채 서울 상한가 무너진다. 경향신문이에요.